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 2.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2.8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어요. 수급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500억가량, 기관이 5,600억가량 매도하였고, 코스닥은 700억가량 외국인이 매수하긴 했는데, 기관이 1,600억가량 매도를 하면서 하락의 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의 이슈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이 금리 인상, 매파적인 통화 정책 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락폭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하락의 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부터 하락이 시작됐었는데 지금 하락이 또 큰 이유다라고 살펴본다고 하면 7월 달에 증시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서 증시가 올랐죠. 베어마켓 랠리의 주된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났다. 피크아웃 고점이다. 꺾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럼 금리 인상도 매파적으로 하지 않겠다, 큰 폭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시장에서 기대감을 조성을 했었어요. 시장 자체에서 기대감을 조성을 했었는데 사실 연준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기존 가장 최근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우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금 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밝혀준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졌던 거지. 사실 연준에서는 그 입장에 동의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이런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에 대항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찌 보면 중앙은행의 권위를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고, 채찍을 제대로, 최근에 당근이 솔솔 유입이 되던 시장 분위기에 채찍이 한번 세게 때려주기도 했는데, 이제 입장이 그거예요. 속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이 이슈들은 이 기사들, 이 지표들은 좋은 내용이긴 하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고 할 거면은 보다 많은 증거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된다.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밝혔던 거고, 그렇게 동시에 경기가 좀 둔화가 되더라도, 경제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물가 지표라던가 뭐 고용 지표 등 각종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어떤지, 고용이 어떤지 등등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국한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국한될 때가 절대 아니고 한국에서 좀 최근에 입장을 밝힌 게, 한국 이제 하느니 입장을 밝힌 게 빅스텝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과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한국 역시 물가를 잡는 거에 대해서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 정도는 내비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뭐 주식적으로가 아니라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준은 아닌 거고, 유로존 같은 경우 유럽중앙은행이죠. ECB. 최근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추가 빅스텝 단행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 독일이 가장 경제 대국이에요. 가장 선진국인데 독일 경제마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내용을 단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수를 하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후폭풍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또 동일하게 영국의 경우를 본다고 해도 영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넘어섰습니다. 경제 주요 국가들을 따져봤을 때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뭐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조를 좀 안 따라가 상반되는 통화 정책을 살피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은 결국 따라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꾸준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추가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오늘 같은 급락이 매번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상방으로 열고 보는 것보다는 하방으로 열고 보는 게 보다 현명하고 안전할 수 있겠죠. 오늘까지 급락이 나온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를 펼치기에 아직은 이르다. 무언가 확인이 되고 증시가 안정세로 돌아섰을 때 전략을 펼쳐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다만 뭐 참고 정도는 해주시고요. 오늘의 특징주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국내 우량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빅테크, 뭐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하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가량 급락을 하였다 보니까 오늘 국내 기술주들의 하락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하루였겠죠.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약세 장속에서도 좀 선전한 종목들, 뭐 대한전선,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기대감에 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푸른저축은행, 뭐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 금리 인상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강세를 보였어요. 모든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건 아니고 이런 중소형 은행주들로 국한이 돼가지고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이럼 기업들이럼 가계 부채 대출에 대해서 이제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었고요. 네, 이런 흐름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힘든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